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텔레마케팅 2차 실무 이론에 대해서 진행하는 조한입니다. 아무래도 2차는 여러분한테 1차에 비해서 부담이 조금 더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거기 나 있는 내용들에서 이제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는데, 2024년 문제가 조금 이전에 비해서 약간은 난이도가 높아진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준비한 주제들은 맞으나 이 단순하게 이제 단답으로 개념을 묻는 문제보다는 정의나 유형이나 또는 특징들을 이제 나열해서 쓰는 거라든지 또는 이제 기존의 텔레마케팅 관리사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이 한두 문제씩 이제 25문 많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뭐 저희 책에서 준비를 했다 뭐 하지 못했다 이걸 떠나서 새롭게 이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것은 아다시피 이제 사실 이제 마케팅이잖아요. 그럼 마케팅의 어떤 새로운 영역까지 이 텔레마케팅 관리사에서 다 담을 수가 없는 것들이죠. 또는 자료 수집 방법에서 쓰는 몇 가지 개념들에 대해서 이제 익숙하지 않은 약간은 좀 전문적 용어들까지 묻는 경우도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문제들이 이제 2회 때 그리고 3회 때 한 번씩 등장을 했었고요. 나머지는 이제 저희 책에서 나와 있는 것들로 거의 다 준비가 됩니다만 이게 이전에 2024년 전에 2023년이나 22년 걸 풀어보시게 된다면 약간의 온도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론 파트에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1차 때 했었던 내용들과 크게 차이는 없어요. 절대로 이제 그때 했었던 내용들이 다시 한번 컴팩트하게 바뀌어져 있는 부분인데 이 중에서 이제 제가 뭐가 나온다. 또는 이거는 그래도 외우하셔야 된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정리하면서 가시는 게 핵심일 것 같다. 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내용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1장이 바로 인 아웃바운드 판매 채널 운영 관리입니다. 사실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에 대한 어떤 채널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이게 굉장히 큰 단원으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만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담고 있는 내용들이 실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를 준비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정리를 꼭 해주셔야 돼요. 당연히 여기서는 텔레마케팅의 개념부터 나오게 됩니다. 꼭 이제 3회차 중에 한 번씩은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의를 막 다 쓸 수는 없을 겁니다. 기업이나 이용주체 마케팅 활동을 할 때 무엇을 이용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 표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런 것도 있고요. 사용되는 수단이죠. 전화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라는 것들. 그래서 정보통신 시스템이 이 위에 있는 거니까 이거는 굳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고요. 비용은 절하고 매출액은 증대시킨다 또는 효율성을 강화시킨다 이렇게 써도 되겠죠. 효율성을 올린다가 이 말하고 같은 거니까 이렇게 돼서 기입의 이미지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의를 써라 또는 텔레마케팅을 그냥 써라라고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정의는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은 묻고 갈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하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케팅 개념의 단계입니다. 이게요, 필립 코틀러라고 해서 마케팅 이론에 있어서 거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 만든 개념이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드디어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루게 됩니다. 우리 문제통에서 보게 될 거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보시면 개념의 단계가 이렇게 변화했다. 처음에는 생산 지향적. 생산이라는 게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제품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생산에서 제품. 여기 기본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셀링, 판매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라는 것에서 그 다음엔 소비자 지향적, 고객 지향적. 최근에 현대적 마케팅, 고객 지향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 사회 지향적. 최근에 나와 있는 뭐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다시피 사회 지향적 같다. 그래서 개념의 지향적 앞에 있는 생산, 제품, 판매, 그 다음 소비자, 고객, 사회, 소비자 또는 고객이라고 하셔도 되고 사회 이렇게 5개로 바뀌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발전 단계 하자면 제품 중심 마케팅, 직접 마케팅에서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고객 관계 마케팅이다.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하는 거, 제품을 생산하는 데 중심이었다가 이제 직접 만나서 하는 거, 그러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서 하다가 최근엔 고객 관계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단계별로 이거는 외워야 되나요?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출제되면요, 최근에 단계는 어떻게 나오냐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나열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여기서 선택을 해서 쓰는 걸로 나오게 되는 거니까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부담 안 느끼셔도 돼요. 텔레마케팅 분류입니다. 분류에 대해서는 무엇이 나오냐면 이 분류에 대한 속성을 제시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열하라라는 거 나올 수 있고요. 또는 이제 전화방에 따른 분류지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에 대해서 정의하시오, 설명하시오 이런 거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화 방향에 따른 부에서 받는 거는 in,
거는 거는 아웃. 그래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우선 나눠주시고요. 그래서 이 인바운드 텔레마케팅,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연달아서 이런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에서는 뭐 스크립트도 다를 거고 고객 응대도 다르겠죠. 그런 걸 세분화해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즉 인바운드는 고객이 기업에게, 그러니 주체가 고객이 되니까 고객 주도형이라고 나와 있죠. 아웃바운드는 보다시피 기업이 고객에게, 그래서 기업이 주체가 돼서 능동적으로 되는 거다라고 나와 있죠.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가치를 설정시키는 적극적인 거다. 그래서 성격이 좀 더 적극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아웃바운드다라는 것도 좀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행 주체입니다.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에 비해서는 조금 덜 중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개념을 충분히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명칭에 대한 의미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B2B 많이 쓰죠.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그러다 보니까 기업 간의 텔레마케팅이 B2B에 대한 얘기하고 B2C라고 하게 되면 소비자 텔레마케팅, 기업이 누구에게? 커스터머에게 주게 되는 거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실제로 이제 소비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연락을 하고 하게 되는 게 B2C고요. 여러분들이 뭐 B2B에 갈수록 B2C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텔레마케팅의 종류 구분 요건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니까 기억하고 이것은 수행 주체 운영 방식에 따른 분류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갖고 우리가 사업을 할 거냐, 마케팅을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한 대상에 대한 얘기고요. 자, 운영 주체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하우스. 그래서 기업 내에서 직접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좀 규모가 큰 경우가 많겠죠. 뭐 쿠팡이라든지. 쿠팡은 외주를 주기보다는 쿠팡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이 텔레마케터 자체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용 많이 들어요. 근데 직원 관리 통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비용은 많이 들지만 그만큼 효율적으로 빨리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인하우스면은 당연히 어디? 바깥으로 우리가 주게 되는 에이전시가 있습니다. 에이전시는 이제 이 텔레마케팅에 대해서 우리는 주로 생산만 하고 이것을 다른 데 넘겨서 이렇게 되는 방식들. 그래서 쿠팡에 납품하고 있는 수많은 업체들이 이런 쿠팡이라는 에이전시를 두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개 나눠봅니다. 뭐? 인하우스랑 에이전시. 그리고 그 뜻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보시면 텔레마케팅의 등장 배경이 있습니다. 이 등장 배경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출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높지 않기 때문에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거는 뭐 아세요? 그래도. 그러니까 등장 배경이나 환경이나 역사 같은 거는 솔직히 지금 문제에서 조금 차치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것들이 이전에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기억하고 가셔야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이건 무슨 환경에 해당하나 이 정도로 물어볼 수는 있으니까요. 어떤 환경, 인구통계적 환경에 어떤 사례가 있고 사회문화적 환경에 어떤 것이 있고 이 정도로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거시와 미시라는 거 나오는데 기업의 거시라는 건 외적인 거라고 한다면 기업의 미시라고 한다는 내적인 거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바운드 채널입니다. 인바운드 채널을 활용하기, 인바운드에서 우리는 어떤 채널들을 활용하나요? 어떤 것들을 활용해서 인바운드 마케팅을 하나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인바운드 마케팅 다시 한번 나와 있어요. 고객의 필요에 기업이 주도적으로 먼저 접근한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고객이 필요에 의해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고객에 대한 반응, 상호작용으로서 되는 게 인바운드의 특징이죠. 여러분이 어떤 제품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이렇게 됐을 때 뭐 인터넷 사이트, 블로그들을 통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 보통 고객센터 전화하잖아요. 이 전화만 오면 또 텔레마케터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전화, 텔레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이 전화를 요새는 이제 이 전화 거는 게 예전에는 뭐 집 전화나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스마트폰이라는 게 하나의 아이디, 아이덴티피케이션. 보통 개인의 번호가 개인을 상징할 정도로 그렇게 전화가 대중화되었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오는 양도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전화를 통해서 하게 되고 그 전화 번호는 또 우리 이제 텔레마케터 우리 팀의 번호 같은 것도 또 우리 팀의 상징적인 이런 것들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방송과 카탈로그 채널은 전화를 이용한 연결 비중 메이커다. 결국 전화라는 수단이 다른 방송 카탈로그에서 이것을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전화를 가장 많이 씁니다. 두 번째 방송이죠.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하게 되고, 물론 요새는 스마트 TV라고 그래서 TV를 통해서 바로 이제 구매를 하거나 연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한 번 더 이제 콜해서 연결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인터넷이나 전화 같은 것들을 최근에는 병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네,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통해 전자상거래 같은 것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전화라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거기 넷상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제 병행하여 활용한다라고 하게 되는데 최근에 가장 많이 상승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로 하는 것과 모바일로 하는 것을 좀 구분해 보자.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모바일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하는 것. 이거는 이제 컴퓨터,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제 인터넷 채널 통해서 이제 모바일로 하게 되고, 이제는 굉장히 이 스마트폰으로 구매하는 게 굉장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한편 이렇기도 하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 위반, 소위 말하는 사기들 많이 있잖아요. 정부가 이런 거 없이 하게 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모바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제들이 많이 나왔었다. 또 체크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텔레마케팅의 특징, 이것도 출제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특징 2가지 정도 쓰세요. 3가지 정도 쓰세요. 특징 뭡니다. 상품의 판매 주문으로 결부시켜가는 수 있다. 즉 주문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서술하셔도 되겠죠. 왜냐하면 이미 전화를 걸었다라는 게 사례가 어느 정도 있어서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웃바운드 관심 없는 사람에게 전화 걸어서 하는 것보다 더 크다. 기업의 이미지 형성, 고객 만족 향상에 크게 공헌한다. 우리가 어떻게 응대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미지가 많이 바뀐다. 인바운드 스크립트는 주어진 상황을 잘 반영해야 된다. 특징으로 쓰긴 좀 애매합니다만 인바운드 스크립트 특징에 대해서 나중에 봐야 되고요. 고객 주동 텔레마케팅, 이건 다시 한번 쓸 수 있겠네요. 또 질문에 응답하는 Q&A 시트를 활용한다 라고 하는 거. 상대적으로 이제 아웃바운드 Q&A 시트를 보통 많이 쓰진 않습니다. 있어요. 최근에는. 그냥 아웃바운드 하다 많이 묻는 것들이 있으니까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인바운드가 있을 때 고객 특징 있죠. 양이 많을 겁니다. 고객 특성 파악과 적합한 정보 제공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우리 자리에서 차지하는 것도 많고 우리 1차 때 굉장히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팁을 드리죠.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한 번 나왔어요. 예, 3회동이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이걸 또 하나씩 짚어가면서 설명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고 말씀드립니다. 고객의 유형이 있을 때 시험 문제에 묻는 거는 이 유형이 어떻다라는 특징은 잘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특성 파악이라고 했지만 이 특성 자체가 의외로는 잘 안 나오고요. 이러한 유형의 특성에 따른 무엇이 출제가 되냐면 바로 뭐 대응 방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대응 방안, 예를 들어 화가 많은 고객한테 대응을 어떻게 하냐, 이게 출제가 됐었거든요. 또는 호기심 많은 유형, 또는 굉장히 합리적인 유형, 굉장히 단호한 유형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출제가 되는 합리적 유형은 잘 안 낼 거예요. 왜냐면은 실제 이제 텔레마케터 입장에서 약간은 좀 곤혹스러운, 약간 이제 응대하기 어려운 사람 위주로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화난 유형이 출제가 됐었죠. 그 다음에 뭐 호기심 유형이라든지 또는 이제 단호한 유형, 스터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대응 전략들이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걸 전부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봤을 때 이런 고객 받았을 때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것만 빼가지고 3가지 정도씩만, 3가지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4가지 나왔는데 4가지 나오면 어떻게 되면 고객의 말에 경청한다 쓰시면 되죠. 그렇죠? 이 고객의 말을 존중하고 경청한다. 이거는 사실 텔레마케팅 기본적 태도입니다만 모든 고객한테 적용될 수 있는 거이기 때문에 그런 맞는 답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겨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고객이 대응 전략까지 해서 여러분들 꼭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은 아웃바운드입니다. 아웃바운드는 그야말로 고객 정보를 수집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업이 직접 고객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하는 것 중에 하나죠. 기업이 이제 고객들을 접촉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기존 고객 정보 수집을 해갖고 이 안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존 고객들이 연락드려서 여러분이 받는 아웃바운드 중에 문자 같은 것들 중에 예전에 한번 물건 산 적이 있었는데 이쪽에 뭐 1주년 기념을 한다. 또 갑자기 이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지금 적립금이 있는데 적립금의 소멸시한이 다 됐어요. 나 적립한 적 없는데? 라는 기억이 나는데 사실 예전에 샀던 것들에 대해서 그 적립시한이 되면 이거 쓰셔라 라는 건데
사실 그게 여러분이 적립한 게 아니라 그냥 준 걸 수도 있거든요. 이거 바로 보시면 제발 다시 한번 오세요 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고객 정보고 신규 고객도 똑같이 중요하죠. 고객 카드 작성 시인데 최근에는 뭐 여러분이 거기 로그인하기서 회원 가입을 하잖아. 그게 고객 카드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참석 시, 참여 시, 프로모션 활동 시 이때 신규 고객 정보를 한다. 뭐 저 같은 경우 아이 때문에 이제 그 유아 박람회, 유교 박람회 왜냐면 유아 교육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박람회에서 가입하게 되면 원래는 입장료가 있는데 뭐 공짜로 하게 하고 그때 막 써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로 신규 고객 정보 수집 같은 것들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아웃바운드는 다시 한번 이 기업 입장에서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 고객 정보 수집에 대해서 이 설문지 작성의 체험단 모니터링 요인. 예를 들어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이 제품을 시제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이걸 블로그나 인스타에 올려주세요. 라든지 이런 게 쓰는 것 중에 하나죠. 거기를 보게 되면 물론 제품을 바꿔 썼기 때문에 잘 써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예전에서 꼭 그렇지 않은 분들도 가끔 있긴 하거든요. 어쨌든 이걸 통해 주로 고객 니즈 파악을 하게 된다. 그래서 알파 테스트, 베타 테스트라는 표현들이 있고요. 타사 고객 정보 수집입니다. 쉽지 않지만 제2업체와 고객을 통해서 그래서 이건 보통 여러분이 고객 카드나 이걸 작성을 할 때 이제 약정에 들어가요. 그 약정에 보면 선택란에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공유하는데 이제 동의하십니까? 라는 건데 여기 이제 뭣도 모르고 그냥 가입막 하다가 가입돼 있다가 뭐지? 내가 여기 왜 전화를 받아야 되지? 이런 경우 많이 발생했을 거예요. 이런 때 타사 고객 정보고요. 사전 동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의 없이 이렇게 전화하게 되면 당연히 컴플레인이 이루어지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여기서 이제 민감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캠페인의 특성 나와 있죠. 그래서 기존에 나온 아웃바운드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수집을 하느냐라는 것들 네 가지는 정리를 하시고 이 네 가지를 보통 다 써라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캠페인은 뭐냐면 이 캠페인을 벌여야 사람들이 집중을 하겠죠. 이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 캠페인의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만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격상 판매에 나와 있죠. 업셀링. 어떤 상품을 사려고 하는데 업그레이드된 상품을 권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인터넷을 하는데 나는 뭐 100메가로 충분해. 그런데 지금 500메가 광래를 행사해서 뭐 한 달에 뭐 2,000원만 더 내시면 쓸 수 있다. 엄청 빠르다. 라든지 이런 걸로 하게 되는 거고요. 또는 이제 휴면 고객이 있어서 기존에 쓰는 상품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더 좋은 거 쓰시게 되면은 저희가 행사 드려서 그대로 가격이 아니고 세일 해드리겠다. 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쿠폰 행사나 부가 서비스가 옵션 업그레이드. 그래서 기존에 썼던 고객들에게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교차 판매도 있죠. 교차 판매는 하나의 제품 서비스 제공에서 다른 것도 이제 끼워서 이렇게 되는 거. 보통 보면 여러분 광고나 이런 거 할 때 인터넷 또 전화 또 요새는 뭐도 있냐면 정수기도 이제 같이 끼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쪽에서 어떤 이제 고객의 계약을 맺어서 감사하다고 그대로 이제 현금을 살포해 주는 경우도 있죠. 어떻게 보면 지원금이죠. 이제 매달 내게 되는 계약에 대해서 하게 되는 거니까 이다는 마케팅 기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객과 관계 강화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거고 필요한 것들이 이제 서로 하게 된다. 카드 교체했을 때 이런 거 추가 발급하시면 어떤가요? 종합보험 팔 때 운전자 보험 같은 거 하시면 어떤가요? 또는 정장금에 와이셔츠 넥타이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 서비스를 한 번 더 드리겠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차 셀링과 업셀링에 대해서 이 정의에 대해서 묻는 게 나올 거고요. 사례에 대해서 나와서 이게 무슨 이제 방법이니? 라는 거로 묻는 거는 예전에 이제 2020년 초반에 이제 좀 나왔었고요. 요새는 이제 이 개념 자체를 그대로 서술하라고 나오니까 반드시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콜드콜이라고 한다면 접촉이 없었던 고객과의 첫 통화입니다. 핫콜도 있겠죠. 기존에 있었던 고객들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데 콜드콜의 개념에 대해서만 알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걸 서술하라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을 콜드콜이란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당연히 전화를 냉담하게 받는 거. 사람이 이제 전화를 받았을 때 이게 내가 지금 기대하지 않았던 전화였고 이런 홍보에 대해서 뭐 자기가 바쁘거나 이렇게 콜드콜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도 이제 부드럽게 하고 이제 다양한 화법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걸 활용을 통해서 우리가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고객의 특성 분석입니다. 고객이 어떤 고객이 있고 고객의 특성에서 어떻게 파악할까라는 것들인데 결국 이 우리의 텔레마케팅의 정의에 있었던 바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이 있는 거죠.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 마이닝.
기존 데이터베이스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숨겨진 패턴이나 규칙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가능성인 정보를 도출해낸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10대들을 위한 상품이라고 했는데 막상 구매한 사람들 보니까 대부분이 40대 중반 여성들이었다. 엄마들이 샀었네. 즉 여기에 대해서 엄마들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겠네. 이게 데이터 마이닝 같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시험 문제 출제는 마이닝을 그냥 써라, 마이닝의 개념을 써라 또는 이 과정 어떻게 나열돼서 나온다고요. 처음에 문제 정의하고 선별, 정제, 보완. 리스트에서 선별, 골라내 나옴, 정제해서 다듬어 나간 다음에 보완해 나갑니다. 그 다음 변환 과정 거치고 그 다음 데이터 분석, 해석 및 평가. 순서에 나왔을 때 절대 여러분 혼동하지 마시고요. 양 끝에 이제 문장을 통합 끝에 있으면은 가운데 있는 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모변 뭐 이렇게 외우셔도 될 것 같고요. 요건 이제 같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맞춰서 이제 좀 보시면 좋겠어요. 자, 고객가치 측정 기법 아주 중요합니다. 네, 아주 중요하고 이거는 작년에 2번 나왔죠. RFM입니다.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RFM은 다시 한번 다루게 됩니다. RFM 분석 같은 경우는 고객 성향 분석에서 등급 파악에서 이 세 가지 이제 기업의 뜻까지 물어보기도 하고요. LTV입니다. 특정 기업 상품 서비스에 대해서 얼마나 구매할 것을 예상되느냐 그 가치에 대해서 VIP가 나오게 되죠. 이거는요 다이렉트로 이제 정의를 쓰라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심지어 그 약어를 그대로 써라까지 있으니까 우리 차후에 다시 한번 다루게 될 겁니다. 자, 네, 고객 점유율도 보고요. 이 고객이 얼마나 우리에게 제품을 이제 특정 현상에 의한 금액의 비율이에요. 여기 것만 써라고 하게 되는 게 이쪽이고요. 컨저인트 분석입니다. 서비스 매장도 여러 가지 대안 만들었을 때 한꺼번에 이제 하는 거. 상대적으로 이제 평가해서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컨저인트 분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각속성에 부여하는 상대적 중요도와 수중의 효용. 그래서 상대적 중요도, 효용까지 이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분석하는 방법이고요. 이거는 쉽지 않아요. 이건 제품군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일반적인 필수품에서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약간은 좀 이제 고가치품들에서 이제 하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앞에 있는 이제 RFM과 LTV는 그냥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것도 같이 조금 정리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데이터베이스 분석 기법인데 이 의미들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쉽게 갈게요. 회귀 분석. 회귀는 영향을 주는 변수와 영향을 받는 독립변수, 종속변수죠. 서로 선형관계일 때 가정하여 일어나는 분석이다. 뭐가 있다? 선형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이미 뭐 가정하고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둘 간에 어떤 연관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있다라는 것을 알고 가는 거. 자, 판별 분석. 집단 간의 차이가 어떠한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 어떠한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 뭐 집단 간 차이가. 지금 쓰는 단어가 이 분석의 의미를 물어볼 때 핵심으로 써야 되는 것들이에요. 군집 분석, 여러 대상 몇 개의 변수로 서로 비슷한 것끼리 묶는 것. 끼리 묶음이죠. 이 묶음을 우리가 군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비슷한 거리 묶어서 이제 분석한다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다음 리스트 크린 역시 출제가 됐었습니다. 리스트 크린 일정 기간 반응이 없는 고객 리스트 나와 있죠. 이게 자꾸 우리가 계속 연락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반응이 없어. 이분들이 그래서 이거를 걸러내는 겁니다. 이제 이분은 이제 가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체계적 처리, 최신 데이터 체크하리. 왜? 이런 고객에 대해 끊임없이 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최근에는. 반응이 없으면 커트를 하는 게 그 다음 텔레마케팅에 더 효율적인, 더 강한 고객들을 찾아내는 데 더 좋기 때문에 클리닝 작업 반드시 필요하고요. 자, 스크리닝입니다. 목적에 맞는 의량 고객만을 추출하는 거. 이거하고 다르죠. 스크리닝은 그러니까 의량 고객뿐만 아니라 고객 가능성이 있는 걸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사이즈가 이렇다라고 한다면 리스트 스크리닝은 이제 의량 고객만 출연하기 때문에 여기서 요만큼만 있게 되는 거. 사이즈가 달라요. 그러니까 스크리닝은 진짜 몇 개만 딱 골라내는 거고 스크리닝은 이제 아닌 것들을 제쳐내는 그런 개념이니까 두 개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쓰실 때 좀 각별히 신경 써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그냥 물으면 좋겠는데 나오는 걸 봐야 돼요. 이게 연마다 매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스크립트 활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바운드 스크립트가 있고 아웃바운드 스크립트가 있죠. 여기서는 봐야 될 게 이 스크립트 자체라기보다 인바운드 스크립트의 성격이 어떤지
그 다음에 아웃바운드 스크립트의 성격이 어떤지 그 정도로 정리하고 가시면 됩니다. 전략 쓸 때 하는 것에 대한이니까 순발력에서 예상 질문과 답변. 그래서 Q&A 활용한다. Q&A 시트 활용한다라는 얘기가 여기 있죠. Q&A 형태를 취하는 게 맞다. 아예 그래서 사이트에서는 이런 Q&A 형식으로 자동답기까지 만들어놔요. 왜? 워낙 많이 물어보니까. 그게 인바운드의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인바운드 스크립트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스크립트 자체가 왜 중요하냐는 솔직히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안정적으로 이제 고객 응대를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뭐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뻔한 얘기는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번씩 정리하고 이건 당연하지라고 하는 것들은 외워서 한다라기보단 당연한 것들. 왜 우리가 대본이 필요하지? 여러분이 텔레마케터 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 당연히 뭐가 필요합니까? 스크립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숙달되지 않은 이제 텔레마케터들도 원활하게 이제 텔레마케팅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이유가 되겠네요. 그렇지? 그다음 아웃바운드 스크립트는요. 고객 접촉 이제 전화 목적, 전달 내용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고객들에 대해서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니까 당연히 아웃바운드 스크립트는 인바운드 스크립트와 성격이 차이가 있겠죠. 네,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아웃바운드 스크립트는 전화 목적 전달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하는 거. 그래서 완성된 스크립트로야 전화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스크립트부터 고객 상황별 유형별 반론 극복 스크립트 다양하게 짜죠. 그러니까 더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쓴다라는 것이 아웃바운드 스크립트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스크립트의 4단계 제일 처음 도입부 인사부터 해야죠. 자기소개 해야죠. 상담 진행하고요. 마무리 감사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고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관리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러한 스크립트에 대해서 제대로 활용했는지 보기 위해서 롤플레잉이라고 하죠. 역할 연기들을 통해서 직접 고객이 돼보기도 하고 이걸 연습을 통해서 기르는 것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보시면 반론 극복이나 이런 것들 있습니다. 있는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이제 읽어보시고 최근에는 이제 안 나왔던 문제들이니까 나온 거 위주로 되도록 추려봤습니다. 문제 한번 확인하고 끝내죠. 인바운드 마케팅의 개념을 설명하세요. 자, 여기 반드시 들어간 게 바로 뭐? 텔레마케팅에서 인바운드란 누가? 고객이 필요에 의해 누구에게? 기업에게 전화를 거는 마케팅. 제가 이렇게 써도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정형화된 뭐 먼저 접근하다 유도한다 뭐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만 핵심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고객이 무엇에 의해? 필요에 의해 그 누구에게? 기업에게 연락하게 되는 게 바로 이 텔레마케팅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3번 문제. 인바운드 채널의 종류 아까 많이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전화도 있었고 인터넷도 있고 모바일도 있고 또 방송 같은 거 카탈로그도 있다. 최근에 카탈로그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안 합니다. 집에 우편 들어와가지고 종류 같은 거 있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이 사례 중에 하나다 기억하시고요. 5번 인하우스 텔레마케팅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하시죠. 이런 느낌으로 나오게 됩니다. 인하우스라고 한다면 핵심은 이겁니다. 인하우스 집안에 있네. 집이 기업이죠. 기업 내 무엇을 운영? 콜센터를 운영하는 것.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길게 나와 있습니다만 필요 인원에 대해서 기업이 먼저 선별하고 뽑아서 이제 쓰게 되는 것이 여기인데 기업 내 콜센터가 있다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맞게 될 수 있습니다. 크로스셀링이 있고 업셀링이 있었는데 이 크로스셀링을 물어봤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파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떤 추가적 구매, 추가 구매를 기대하는 거. 현 제품에 대해서 다른 것들에는 추가 구매고 업셀링, 업그레이드는 한 단계 위의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매출 증대가 목적인데 이 교차 셀링의 핵심은 뭐 이거와 관련된 이 제품도 한번 써보시겠어요? 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고객카드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박람회 컨퍼런스 참석 시 고객 기여진 프로모션 활동 참여 시 고객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어떤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는 건가요? 아까 제가 6.25 박람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뭐 신규 고객. 그래서 이거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나옵니다만 고객의 성향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제 우량 고객인지 신규 고객인지 가방 고객인지 종류에 따라서 또 거기에 응대하는 게 달라진다. 차후에 배우게 됩니다. 우리 1차 때도 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죠. 단 이제 사례를 이렇게 줬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맞는 고객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식 가져가시고요.
자,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말씀, 답안은 상관없다. 데이터 마이닝 시 분석에 필요한 게 활용할 수 있는 분석 방법 나와 있습니다. 아까 분석 방법에 대해서 제가 그 뜻까지 이제 정리를 해드렸죠. 첫 번째, 회귀. 선형관계에 있다라는 거, 변수 간에 그렇게 됐다라고요. 판별. 집단 간 차이에 대해서 어떤 변수 영향을 받니? 라고 하는 거. 그렇지? 그 다음에 묶어서 보는 거. 군집. 그래서 몇 개의 성향에 따라서 이걸 묶어갖고 판단하는 거. 이렇게 있었고요. 컨저인트.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나 효용에 대해서 이것을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보는 것이라고 나와 있었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서술형에 나와도 절대 떨지 않고 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나옵니다. 네. 자, 13번. 다음은 고객의 특성을 분리할 수 있는 데이터 마이닝 과정이다. A와 B에 들어갈 내용을 고른 것은. 이런 식으로 빈칸을 넣어서 집어넣는 거로 출제를 했던 거. 이거 기출입니다. 기출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옛날 기출이요. 그래서 나왔던 형태니까 이렇게 넣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A, B 2칸 없이 이걸 전부 다 그냥 무순서로 해놓은 다음에 섞어놓은 난수표로 섞어놓은 다음에 여러분이 순서대로 나열해라 라는 걸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문제 정의라고 나왔어요. 문제 정의하면 뭐 선별, 정제, 보완, 선정, 보변 해서였죠. 선별, 정제, 보완, 변환하고 분석해라. 그렇지. 그래서 평가하고 여기서 정리하는 것들. 그래서 선별, 정제, 보완이라는 거는 데이터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 이런 내용들 찾는 과정 여러분한테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14번 데이터베이스 분석 영향을 주는 변수와 영향을 받는 변수 간에 자 무슨 관계 나왔어요? 선형관계에 있다고 강조하는 거. 변수와 변수 간에 선형관계에 있다. 무슨 분석? 회귀 분석. 제가 이제 자료 수집 파트를 강의를 이제 뭐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막 이제 분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제로 분석해봐라 이런 거 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 분석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이 의미까지는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잘 됩니다. 리스트 클리닝의 정의를 쓰세요. 리스트 클리닝하고 또 리스트 스크리닝을 이제 구분을 잘 하셔야 된다라고 했었죠. 리스트 클리닝 같은 경우는 자 일정 기간 정해야 돼요. 무반응 고객을 치료내는 것. 그러니까 지금 보다시피 제가 쓸 때 반드시 이제 여기 나온 단어가 아니더라도 이 의미가 전달되면 맞게 해주거든요. 그렇게 칼치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쓰라는 게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에서 일정 기간 동안 무반응 고객이 있으면 그거를 쳐내는 거. 그러다 보니 좀 더 이제 차후에 텔레마케팅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이죠. 자, 이건 뭡니다.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고객이 우량 고객만 추출하는 것. 우량 고객만 추출하기. 데이터베이스에서 뭐 데이터 스크리닝이죠. 이게 바로. 그래서 데이터 스크리닝과 리스트 스크리닝과 리스트 클리닝은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의미에 대해서 꼭 구분해서 보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둘 다 이제 출제가 다 됐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잘 보고 가셔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뭐 역할력이 경청능력의 스크립트에 대한 문제들 여러분 한 번씩 체크를 꼭 하셔야 되고요. 지금 보다시피 몇 가지 이제 확실하게 이제 기출이 나왔던 문제들로 지금 따로 추려봤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다른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연습 꼭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 2장 통신 판매 파트에서 뵙도록 할게요.